안녕하세요. 육아 멘토 이지은 코치입니다. 오늘은 제가 아이에게 지적을 정말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릴 건데요. 만약에 아이에게 너무 많은 지적을 하고 계시는 분이라면 오늘 제 얘기 듣고 이래서 지적을 하면 안 되는구나 좀 가슴 깊이 느끼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아이가 두 돌이 되기 전이었는데요. 제가 그 당시에는 저희 친정에 아이를 맡겨놓고 일을 끝나고 아이를 데리고 가고 아침에 또 맡기고 그런 식으로 하던 때였어요. 근데 그날 아이를 데리고 이제 저녁에 안고 집에 가고 있는데 밤이었는데 비행기가 소리를 내면서 지나가고 있더라고요. 아이가 그걸 먼저 보고 손으로 가리키면서 이제 비행기를 가리키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비행히 하고 말했어요. 저희 아이가 그때 비행기라는 발음을 좀 어려워했거든요. 말은 또래에 비해서 잘하는 아이였는데 몇몇 단어들을 발음을 좀 그렇게 귀엽게 그 원래 발음을 잘 못하는 그런 단어들이 몇 개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비행기였는데 제가 아이의 말을 너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지적을 하면 아이에게 좋지 않을 거라는 걸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적은 하지 않고 있었어요. 근데 그날따라 제가 왜 그랬는지 그날은 참지 못하고 결국 저도 모르게 비행기가 아니고 비행기 해봐 비행기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이가 엄마가 이제 고쳐준 대로 발음을 해보려고 막 노력을 하더라고요. 노력을 몇 번 해보다가 해도 안 되니까 입을 딱 닫아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안 되는구나 그냥 해 괜히 말했다 이러고 그냥 그날 넘어갔거든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다음날부터 아이가 말을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지적을 막 계속 몇 번 시킨 것도 아니고 진짜 딱 한마디 했던 거고, 그리고 말도 혼낸 게 아니라 이 조근조근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때 요 한마디 했다고 그 다음날부터 말을 더듬기 시작한 거예요. 그건 변명의 여지가 없었어요. 그날 딱 그 일이 있고 나서 바로 다음날부터 말을 더듬었거든요. 근데 이제 너무 후회가 됐죠. 뼈저리게 후회를 했습니다. 배고파라는 말을 한마디 해야 되는데 그 말 한마디 하기 위해서도 앞에 굉장히 말을 앞에 길게 절었어요.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정말 지적하지 말았어야 됐는데 우리 아이는 안 그래도 굉장히 섬세한 아이였고 또 약간 잘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큰 아이인데 근데 제가 그렇게 지적을 했으니 아이가 얼마나 부담감을 느꼈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가 말 더듬는 거를 보는 기간 내내 굉장히 죄책감에 많이 시달렸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지적하지 않으리라. 내가 우리 아이에게 어떠한 것도 지적하지 않겠다 다짐을 했습니다. 그러고 아이가 이제 말을 더듬는 동안 말 더듬지 말라는 소리를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당연하죠. 제가 지적을 해서 그런 말 더듬증이 생겼는데 또 말 더듬는다고 지적을 하면 당연히 그게 안 좋아질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답답하고 죄책감이 올라오고 화가 나도 나 자신한테 화가 나도 너 지금 말 더듬고 있어. 너 또 말 더듬었어. 이런 말을 절대 하지 않았어요. 그냥 아이가 말 더듬기 전과 똑같이 대했습니다. 물론 제 안에서는 엄청난 감정의 이제 파도가 휘몰아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을 잘 견디고 아이의 불안이 잦아들면 이게 끝날이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시간을 버텼는데 다행히 한 달 만에 이제 말 더듬증이 끝났습니다. 저희 아이가 그렇게 발음을 잘 못하는 단어가 몇 개 있었거든요. 코끼리도 콧꿀이라고 하고 그거 외에도 뭔가 되게 재밌는 그런 말을 잘못하고 있는 그런 재밌는 포인트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근데 그 부분을 그 뒤에는 이제 절대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코끼리라는 단어를 배우고 듣게 될 텐데 내가 굳이 여기에서 지적을 해서 아이에게 상처 주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아이가 코끼리라고 하면 그냥 귀엽게 봐줬습니다. 지금 12살이 됐는데 이제는 잘못 발음하는 단어가 하나도 없어요. 제가 지적해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자기가 세상에서 배우고 오더라고요. 아이는 그때 당시에 겨우 2살도 안 됐을 때였어요. 근데 아이가 말을 하기 시작한 건 돌 때부터 이제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아이가 말을 하기 시작한 지 1년도 채 안 된 너무너무 언어에 대해서는 정말 초심자, 정말 새싹의 입장이잖아요. 햇병아리 새싹의 입장이었는데 그때 저는 아이가 잘못한 부분을 지적했던 거예요. 이제 막 싹을 틔우고 있는 새싹에게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을 한 거예요. 열심히 지금 이 새로운 세상에 도전을 하면서 막 한 걸음을 떼고 있는 그 아이에게 그렇게 지적을 해서 부담감을 주고 두려움을 주고 불안을 주고 주저앉게 그렇게 한 겁니다.
이제 부모님들은 내가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면 아이가 좀 바뀌어서 더 올바르게 될 거라고 생각해서 자꾸 지적도 하게 되고 잔소리도 하게 되는데요. 우리 아이들은 이제 인생이라는 아주 먼 여정을 시작한 지 몇 걸음 떼지 않은 정말 새싹들입니다. 아이에게 앞으로 갈 너무나 많은 이 시간들이 있는데 한 걸음 한 걸음 지적하고 잔소리한다면 아이들은 이 긴 여정을 힘있게 나아갈 그런 동력을 얻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저 에베레스트 산에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막 이제 신발끈을 메고 이제 막 한 걸음 두 걸음 걷기 시작했는데 이제 아직 근육도 안 붙고 아직은 너무 배울 게 많은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한테 막 지적을 하면 당연히 산에 오를 그런 힘이 나지 않겠죠. 10걸음만 걸었다고 해도 자, 벌써 네가 10걸음을 걸었잖아. 뒤를 돌아봐봐. 너 처음에 시작도 못했는데 이제 시작해서 10걸음이나 걸어왔잖니. 이렇게 앞으로 걸어가면 된단다. 너무 잘했어. 잘하고 있어. 이렇게 응원만 해줘도 아이들은 자기의 힘으로 근육을 붙여나가면서 앞으로 나갈 겁니다. 저희는 그때 너무 뼈저리게 겪었기 때문에 이제는 아이에게 지적하지 않거든요. 아이가 시험을 보고 와도 시험을 보고 오면 당연히 틀린 문제도 있고 맞은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란 게 두 문제를 틀렸어도 이 두 문제만 맞았으면 100점인데 도대체 뭘 두 개를 틀렸지 하고 틀린 문제부터 보게 됩니다. 근데 그 틀린 문제를 보면 열의 9은 이걸 틀렸어 아깝다 이것만 맞았으면 하면서 왜 이걸 틀렸지 하는 마음이 들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아이가 그 맞은 많은 문제들에서의 그런 장점은 보지 못하고 아이가 실수한 그 잘못한 부분만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이가 시험을 보고 오면 틀린 문제보다는 맞은 문제를 먼저 봅니다. 그래서 그 맞은 문제 중에서 내가 모르는 문제들을 찾아봅니다. 그러면 아이가 지금 초등학교 5학년이지만 의외로 제가 모르는 것들이 정말 많아요. 수학도 마찬가지지만 사회 같은 경우에는 제가 특히나 잘 못하는 과목이기 때문에 아이가 사회 시험지를 갖고 오면 정말 맞은 문제 중에 제가 모르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말해요. 이런 걸 어떻게 풀었니? 엄마가 풀었다면 아마 이거 다 틀렸을 거야. 야, 이런 것도 알아? 이런 것도 알아? 이러면서 맞은 문제들을 칭찬을 해줍니다. 틀린 문제는 잘 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이에게 이런 맞은 문제들을 칭찬해주면 아이는 이제 힘이 날 거 아니에요. 나 잘하는구나. 다음엔 더 잘하고 싶어지잖아요. 틀린 문제를 지적을 하면 역시 나는 틀리는구나 이러면서 초라한 자신을 보게 되고 힘을 잃게 되고 10문제 중에 6문제를 맞췄다고 하고 4문제를 틀렸다고 했을 때 그 맞은 6문제의 자랑스럽고 대견한 그 가치가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저처럼 지적하려고 틀린 문제 보지 마시고 맞은 문제 먼저 보시고 그 부분부터 한번 칭찬해 줘 보세요. 그러면 아이가 정말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생각할 겁니다. 그런 건 아이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인생이란 여정에 물론 우리도 한 반은 왔지만 늘 초심자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40살은 우리가 처음이잖아요. 또 50대도 우리가 처음 겪게 될 거잖아요. 늘 처음 걷는 걸음걸음이기 때문에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앞으로 걸을 걸음들의 무게보다는 내가 걸어온 부분, 내가 얼마나 열심히 걸어왔고 얼마나 장하게, 대견하게, 자랑스럽게 해왔는지 내가 걸어온 걸음을 먼저 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겐 지적보다 응원과 사랑이 더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에게 하는 거랑 똑같이 우리에게도 틀린 문제 말고 맞은 문제, 실수하고 잘못한 것보다 잘한 것, 잘 해온 것, 그래도 노력한 것, 그런 것을 먼저 보고 스스로를 좀 자랑스럽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독여주고 위로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그냥 살아가는 거잖아요. 다 결국 깨닫고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진 여건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가는 것 뿐이잖아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완벽한 아이는 없고 그냥 자신의 여건 안에서 늘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것 뿐입니다. 엄청난 잠재력이 있지만 아직은 그 연약한 새싹, 아직은 배우고 있는 과정에 있는 그 새싹인 아이들이 좌절하지 않도록 지적보다는 사랑을 더 많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이가 시험지 갖고 온다면 틀린 문제 과감하게 패스하시고 맞은 문제 한번 보십시오. 아마 모르는 거 있으실 겁니다. 아이 대견하게 자랑스럽게 한번 봐주세요. 오늘 여러분도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는지 한번 보시고 실수한 거, 잘못한 것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력한 거, 잘한 거 먼저 한번 봐주시고 스스로를 대견하게 칭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내용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행복한 육아 하세요. 안녕.